풀이합니다. 29번이랑 32, 33번 문항 오늘 분석하겠습니다. 다른 사설 모고랑 조금 다르게 얘는 EBS 지문 그 시기에 나왔던 EBS 지문 연계로 출제 되는 문항들이 많았어요. 아마 해설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BS 연계라고 위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풀이하는 29, 32, 33도 EBS에서 그때 당시 나왔던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33번 문항은 이 사설 모고의 킬러 문항으로 이투스에서 뽑아놓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3개만 할게요. 모의고사에 너무 힘을 주다 보면은 수능 특강 지문 진도를 자꾸 늦춰지게 돼서. 자, 29번부터 분석. 어법은 뭐 다 맞았겠지, 당연히 맞았겠지만 또 틀린 친구들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어법은 우리가 수업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합니다. 자, 1번에 doing에 밑줄 쳐져 있고 보니까 앞에 BG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 뒤에 ing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외웠던 BBG, ing 수거 표현입니다. BBG,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ng 올 수 있고요. 2번 갈게요. 2번에 to feel, 투부정사가 지금 여기 오는 게 맞는 것인가? 앞에 보니까 most line wait 주어가 있네요. 대부분의 줄 기다리는 시간이죠. 줄 대기 시간은 can be made more enjoyable. 조금 더 즐거워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and made하고 to feel이 왔어요. 앞에 있는 be made의 make 수동태는요, you make me happy 라고 하는 그 make의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오는 성질을 갖고 있는 make입니다. 그리고 and 뒤에 병렬로 이루어진 made는 역시나 pp 형태로 수동태일 거고요.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to 부정사로 이어졌어요. 그럼 이 make는 뭐냐? 사역동사 make입니다. 사역동사 잠깐 설명. make, have read. 그 중에 make 사역동사 능동으로 쓰일 때 목적어 오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여기에 뭐 옵니까? 동사 원형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동으로 쓰일 때 말고 수동으로 바뀔 때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make라는 동사가 be made로 수동의 형태가 될 때 얘 동사인데 목적격 보호로 온 놈도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동사 두 개 될 수 없어서 앞에다가 뭐 붙여요? 투부정사 붙이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신 유형으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까먹었다면 다시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made는 사역동사의 수동이고요. 뒤에 온 to feel은 목적격 보어로 feel이었는데 앞에다 to를 갖다 붙인 겁니다. 괜찮지? 자, 3번 갈게요. 3번에는 대명사 댐에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지. 대명사 댐이냐 아니면 제기대명사일 수도 있겠네. 뭐 이신가? 뭐 이렇게 그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디즈니 플래너스는요 are the masters, 달인입니다. managing time wait,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을 관리하는 달인이죠. 어떤 방법으로? By giving, 그들의 고객들에게 something to stop them from thinking about the wait.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to stop, 멈출 수 있는 무언가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즉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리면 계속 기다림에 대해 생각하게 되니까 그거 말고 뭔가 흥미로운 무언가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림을 잊게 되는 거니까 일단 뭐 내용 정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지만, 일단 어쨌든 얘는 대상이 돼야 할 테고 그 대상은 앞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게스트 복수니까 대명사로 된 맞는 표현이네요. 넘어갑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에는 and가 일단 있고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럼 그 앞에 동사 원형으로 올 만한 거 동사인가? 근데 여기 5월로 연결되어 있고 some other distraction 주어고요. 동사가 arrives로 왔는데요. 그럼 occupies 아닌가요? 그쵸? 근데 여기에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투부정사로 연결되어 있고 해석상 어떤 다른 distraction, 주의를 끄는 요소는 arrives, 옵니다. 우리 눈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to entertain 하고요. 그리고 to occupy 할 수 있어요. The guest while they wait.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또한 주의를 끌고 집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distraction이 그들에게 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occupy는 집중시키다, 주의를 끌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occupy가 뭔가 차지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시각적인 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주의를 끌다, 집중시키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5번이죠. 그치? 답은 쉽게 찾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when 뒤에 show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show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when 뒤에 show 주어에 뭐 어쩌고. 근데 동사가 없어요. 그죠? 얘는 동사, 아니, 그러니까 show가 명사가 이게 주어가 되면 뒤에 동사가 없다고. 오케이? A video or movie. 이게 또 명사니까. 얘는 동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앞에 선행사 잡아주면 텔레비전 세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자리였던 거죠. 대신나 위치로 바꿔주시면 되는 그러한 오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되셨습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2번. 처음부터 할 거예요. 처음부터. 자, while time is being compressed. 시간은 압축되어지고 있대요. press라고 하는 단어, 압박하다, 그지? 누르다. compressed, 압축하다. 그러니까 is being compressed는 압축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행수동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frantic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잘 기억 안 나죠. 근데 뒤에 속도가 붙었어요. 그럼 속도의 정도를 얘기하는 형용사가 아닐까 추측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신없이 바쁜 이런 뜻입니다. frantic, 정신없이 막 미친 듯이 바쁜 이런 뜻이야. 그런 속도요. 우리 현대의 삶에 정신없이 바쁜 속도로 돌아가는 중에 시간은 점차적으로 is being compressed, 압축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시간은 압축되고 있대요. 정신없이 바빠서 줄이고. 자, 그의 반면에 our sense of space 공간 아닌가요, 여러분? 자, 우리의 공간 지각은 공간, 장소 이런 개념이요. 그것은 has expanded 어떻게 된대요? 확장돼 가고 있대요.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to the point 어느 정도까지냐면 where the concept of place 장소의 개념이 이제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 공간의 지각이 점차 더 커지고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정리. 아마도 while이 이끄는 절보다 그 뒤에 있는 주절이 이 지문의 화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늘 강조했어 내가. 그치? while 문장보다 뒤에 있는 주절이 중요하다. 내용 정리하면 결국엔 공간의 지식이 공간 지식이 아니라 공간 지각이죠. 그죠? 공간 지각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개념은 뭐냐? 장소 개념이 이제는 더 이상 노론걸 salient 밑에 각주로 붙어 있네요. 아주 중요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공간 지각이 확장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추상적이야. 장소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 잘 안 보여? 자, 추상적이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Most public spaces. 그러니까 공간, 장소. 우리 모두가 다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부분의 공공장소는요, 이제 상업적인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잘 가는 컴포즈, 백다방, 기타 등등의 화장품 파는 올리브영, 이런 것들 다 공공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닭강정 집이나 음식점들 다 공공장소예요. 근데 이런 공공장소들이 상업적 공간이래요.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건물들이 다 이런 공간들이 표준화됐다는 거예요. 표준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다
유사하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다 표준화된 거죠. 그쵸? 오케이. 표준화되어졌다. 그래서 to provide comfort zone. 당연히 얘들아 컴포즈 가면 뭐 앉을 자리 있어요? 네, 있어요. 좌석이 다 있잖아요. 자, 그리고 facilitate easy access and mobility by anyone who might enter. 아, 들어올지도 모르는 여러분 잠재 고객들. 그쵸? 어떤 누구든지 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쉬운 접근성과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동성을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표준화됐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즉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공공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특정 단어를 이용해서 공공장소가 어떻게 됐다? 표준화됐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서로 비슷비슷, 유사, 뭐 비스무리, 그죠? 표준화됐다는 얘기는 다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계속 가볼게요. 자, 부연으로 이제 대시 그어주고 famous coffee shop. 코너마다 또 뭐 커피숍들이 있고요. 아, 그리고 with vast swath of every city. 도시들이 있어요. 엄청 거대한 도시들이 있는데 도시들이 뭘 닮았대요? 공항 터널을 닮았대요. 여러분들이 인천공항 가시면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쭉 길이 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가느다란 띠 모양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뭐 백화점이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막 옆에 다 상점 붙어 있고 그냥 이렇게 가면서 볼 수 있게 수월하게 갈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뭘 닮았대요? 공항 터널 닮았대요. 어법 설명하겠습니다. 전치사 with가 나왔는데 vast부터 every city까지는 명사잖아요. with 명사가 맞죠. 그런데 갑자기 resemble 뒤에 ing가 나왔어요. 이건 내신용입니다. 여러분 내신용. 당연히 명사가 있는데 ing가 나왔다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로 resembling 동명사 온 거고요. 그 앞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온 겁니다. 아, 누가, 도시가 누구를, 터미널을 닮았어요. 이렇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표준화된 공공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나열했습니다. 계속 while democratic in appearance 이렇게 표준화된 공공장소를 보아하니 외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민주적이다. 그러니까 대중적입니다. 굉장히 대중적이어 보여지만 보기에 되게 다 비슷비슷 표준화돼서 대중적이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실제로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공장소들이 다 비슷하고 유사하고 비스무리하게 표준화된 것은 그냥 대중적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도가요? In reality. 실제로는 이러한 장소들이 말이에요. These spaces. These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앞에 연결해야죠. Commercial spaces stand 줄쳐. 표준화된 이런 공간들이 장소들이 사실은 are designed 고안됐대요. To coordinate economic activity. 아까 뭐라고 했죠? 상업적 공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당연히 다 물건 팔고 커피 팔고 음식 팔고 화장품 팔고 다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화된 장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치? 표준화시키고 있다. 이런 공공장소들을 코디네이트,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표준화된 것에 대한 의도. 첫 번째, 경제활동이네요. 경제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만들다 보니 결국엔 다 비스무리하게 다 어쨌든 어떤 공공장소든 간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비슷하게 짓겠죠. 그지? 비슷한 배치와 그런 뭐 컬러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표준화된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 갈게요. Across those in the global commodity chain. 체인점, 가맹점이죠. 전 세계적인 상품 가맹점의 교차점을 가로질러서 경제 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의도가 있네요. 그렇죠? 경제 활동 조직화를 돕기 위해서 공공장소들을 그렇게 맞춰서 만들다 보니 표준화됐구나. 또 있어요. obedient 중요한 단어입니다. 필수 단어고 obey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obey. 복종하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얘 무슨 뜻이야? 형용사로 따르는 이란 뜻이죠. 따르는, 복종하는. 중요한 단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표준화됐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따르는 외부 통제 규약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이런 규약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또한 with every public spaces. 그래서 또한 이런 모든 공공장소들 어땠죠? 표준화된 장소, 상업적 공간, 그쵸? 기분 주어집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표준화된 상업적 공간, 그 공공장소들 얘네들이 그래서 어디에 주어지느냐? 마케팅을 하는데 주어진대요. 똑같은 상품을 누구한테 팔려고? 소비자들한테 팔려고. 근데 그 소비자들이 CF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광고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 근데 그 브랜드는 뭔가 약간 정통적인 게 아니라 역사에서 벗어났거나 historical, 붙은 거는 anti, 반대야. 그지? 역사에서 벗어난.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몰 역사적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 이 단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니네. 국어나 이런 데 나올 수 있어요. 몰 역사적인. 국어지문 이런데. 트랜스리저널도 마찬가지야. 이거 트랜센드가 얘들아 초월하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서서 초월하다. 그럼 얘도 뭐야? 지역을 넘어선 거니까 지역에서 벗어난이란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광고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몰 역사적이고 지역에서 벗어난 이런 브랜드들에 혹하는 거죠. 그치? 세듀스가 관건이네. 얘 유혹하다. temptation, tempting. 이거 뭐야? 유혹하다. 근데 PP 형태로 쓰였으니까 유혹받는 거죠. 그죠? 이런 브랜드들에 의해서 유혹받는 소비자들에게 똑같은 상품을 마케팅하는 데에 공공장소들이 사용되고 이용되고 그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경제활동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그 의도로 인해서 공공장소들이 표준화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 통제의 규약을 따르게 됩니다. 외부 통제 규약을 따르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이런 공공장소들이 결국엔 마케팅으로도 활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마케팅으로 이용된다. 마케팅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도, 목적을 적용하다 보니 모든 그런 공공장소 구조물들이 다 이렇게 표준화된 거군요. 자, 여기까지 설명 다 했어요. 근데 맨 끝에 but이나 however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in the process로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과정에서 하고 빈칸이 나왔으면 이러한 과정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총 망라해서 다시금 정리하겠다는 얘긴데 이러한 과정에서 맥락 유지.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genuinely, 진정으로 지역적 장소, 진정으로 지역 특색을 갖추고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인 장소는 이제 있을까요? 없죠. 이 세 가지의 의도를 바탕으로 지금 모든 공공장소들이 거의 대부분 표준화됐는데, 그치? 어떤 장소든 공간이든 어떤 지역이든 다 표준화됐는데 비스무리하잖아. 그러면 그 지역만의 고유성을 띈 그런 로컬 플레이스가 많을까요? 거의 없겠죠.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포트하는 내용 중에 each location, 각각의 장소는요, resemble,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봐봐. 서로 닮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앞서서 얘기했던 진짜 진정으로 로컬한 플레이스,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 플레이스는 거의 없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치? 이런 지역 특색을 갖고 있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역 특색을 지니고 있는 지역, 공간, 장소 이런 거 있어 없어?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선지에 패러된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만들려면 이제 노력해야 돼. 얘들아, 노력해야 돼. 현지의 그 특색을 살리려면 특별한 노력만이 가능하대. 그치? 그 장소의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1번.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 장소는 이제 거의 없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지? 거의 없다. Gain and retain their richness. 그 장소가 갖고 있는 richness, 그 richness 풍요로움, 그 장소의 풍요로움을 얻고 풍부함을 다시 보유한다. 풍부함을 얻고 풍부함을 보유한대. Do not seek. 그 어떠한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상업적 공간이라고. 그치?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겠어? 단어를 알았으면 당연히 이게 답이거든요. 뭐 헷갈리는 선지도 없어. 얘는 제거되다, 빼앗기다, 둘 다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는 단어야, 얘들아. 이거 선지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꼭 알아주세요. uniqueness, 고유성. 봐봐, 이것만 딱 봐도 이게 지금 애매하고 아리까리하니까 이게 답인가 아닌가, 혹시 다른 뜻 아닌가, 이래서 답을 못 고르는 거야. 뒤에는 알거든. 지역적 특색이니까 고유성이랑 특이함 연관이 된 것 같은데 동사가 중요한데, 그치? 근데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맞네, 이거네, 그치? 지역적 그런 장소가 이제는 그들만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commit oneself to ing는 뒤에 ing 하는데 헌신하고 전념하고 바치는 거고요. 그쵸? dissolve는 방해받다, 방해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네요. 괜찮죠? 그쵸? 그게 어려운 게 없었고 이 답 아니에요. 관련되지도 않았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33번 갈게요. 킬러문항이래요. 33번은 주제문이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도입 부분에 이미 특수어법으로 주제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It is that 강조구문, 그리고 부사구를 강조하는 through language가 앞에 나와 있어요. 강조구문이 들어가면 그냥 얘들아 주제문이라고 확신하셔도 좋아요. 좋습니다. 강조구문 중요해요. 네, 줄 쳐주세요. 가볼게요. 모든 조직들이 그들만의 지배적인 견해나 혹은 가치관, 규범,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데는 through language, 언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언어가 무지하게 중요하네요. 언어라는 수단이 말이죠. 맞아요. 어떤 조직의 견해나 가치나 이런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그리고 하는데 가르쳐, 주입해.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언어라는 놈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주제문이라서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만. 자, 그럼 가볼게. ideas, 견해는요, are made, 만들어집니다. from the words within the language learned, 학습되어진 언어, 한국어 혹은 영어, 그지? 스페인어, 기타 등등의 학습되어진 언어 내에 있는 단어들로부터 견해가 만들어지죠.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떤 사상이나 개념, 이거 다 뭐야? 그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그런 걸로 쌓이고 특정 언어들이 머릿속에 넣어지다 보면 그럼 나는 이제 무슨 사상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는 결국엔 언어가 반복되고 특정 언어가 내 머릿속에 주입되면서 견해가 생기는 것이다.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록색으로 내가 맨날 밑줄 치잖아. 그런 것들은 다 함의 추론이나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줄 치면 계속 나처럼 연습할 거 아니야. 줄 치면서. 그럼 이제 계속 그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눈에도.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면 그 맥락을 계속 줄 치면서 확인하다 보면 이런 데서 나오겠구나. 내신도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자, 언어의 강조는 결국 뭐를 만드는 거냐? 견해의 강조를 만드는 거래요. 선생님 이 강조 단어가 왜 이래요? emphasis. 이거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니고 얘는 복수예요. 강조, emphasis, is, 얘는 es.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capitalist society,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예시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예시인 동시에 does,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그래서 특정 언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대요.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거, 되풀이해서 사용한다는 거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요. 예? 강조요. 자본주의 사회 하면 생각나는 특정 언어들 뭐 있습니까? 경쟁이요. 자유, 기업이요. 이익,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적 재산. 자본주의잖아. and 시장. 어때요? 공산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인가요? 입니다. 그쵸? 그렇군요. 결국에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 다시 말하면 그 견해를 이루는 특정 언어들이 반복해서 계속 내 머릿속에 강조되다 보면 결국 나는 자본주의가가 되어 있고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Around these words. 전명구 앞으로 강조됐죠? 그쵸? 그럼 얘 부사구 강조가 일어난 거네요. 그래서 동사 있고요. 그리고 뒤에 a set of ideas 주어 있어요. 주어 동사 도치됐죠? 근데 조동사 쓰였으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도치. that부터 over까지 가로 ideas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특정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여러 일련의 견해들이 계속 성장하게 된대요. 그래서 자본주의, 그리고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사회주의 이런 개념들이 계속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할까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하고 있고 자본주의가 중심입니다. 물론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사회주의 사상이나 견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주의에 관련된 견해들 물론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가질 수 있죠. 사회주의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소셜리즘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강조가 됩니까? 강조가 안 되죠. 우리는 자본주의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 개념 물론 알 수 있지만 강조가 덜 된다. 뒤에는 사족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계속요. 자, 그리고 맥락이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또 갑자기 주어가 political leaders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게 이제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서 순서 배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know that 단어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죠. The use of words. 단어의 사용.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사고, 생각, 견해, 가치, 규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사상을 포함한. 자, 콜론 뒤에 보니까 words.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단어 선택을 하게 되겠죠. In order to gain support. 당연히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말이에요. 말조심을 하죠. 자, 뭐 이제 예시가 또 등장합니다만 이렇게 따옴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강조하는 표현이고 단어 나열되어 있는 의미, 그 특정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쵸? 일단 어쨌든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언어가 중요하고 단어가 중요하고 그게 견해를 강조하고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자, war on terrorism 모르는 사람 있어요? war 모르는 사람 있나요? evil society 뭐 악한 사회 뭐 모르겠어? 그럼 너무 어쨌든 전쟁이네요. 어쨌든 전쟁, 테러리즘 어쩌고 저쩌고 특정 단어들은 모두 어떤 단어들입니까? 이렇게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왜?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투부정사가 나타나는 거 이거 뭐야? 부사적 용법이죠. 뭐야? 목적이지. 그러니까 목적은 다시 말하면 의도인 거야. 그러니까 목표인 거야.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지도자들이 사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이렇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알겠어? 그렇구나. 결국 이런 단어를 지도자가 쓰는 이유는 뭐냐? 전쟁, 테러리즘
이게 뭐야? 싸우는 다른 나라가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나라랑 싸우는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 남한과 북한처럼. 결국 we wish to battle.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적이 되겠네. 그 적을 향한 정책. 그 정책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사용하는 단어들이래요. 맞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정책. 이거 뭐야? 견해, 사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벗이나 하워에버 있어요? 없죠? 근데 또 나와. 그럼 땡큐지. 단어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이런 단어들도 이미 앞서서 나왔잖아. 이런 단어들도 결국엔 어떤 단어들인 거야? 보라색으로 체크한 이런 단어들인 거야. 그쵸?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네? 그치? 이런 복잡한 무언가. 정책이잖아. 사상,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은 다 어쩐 견해. 그치? 정책, 사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 단순한 개념들은 아니잖아. 풀어서 어쩌고 저쩌고를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얘네들은 심플하진 않죠. 이런 복잡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죠.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소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수용한다는 얘기야. 이런 개념으로 다 패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뭐 한대? 서포트 한대. 당연히 지지하죠.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좋아요. 그런 내용 1, 2, 3, 4, 5번 중에 고르면 되는 거야. 간다. show. 보여줍니다. it, for, to. 정치인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들아, 지금 정치인들이 사실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2번, encourage. 설득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하도록 설득하고 권장하고 독려하냐면 to work for the common good. 공익.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권장시킨다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까? 이것도 맞지도 않지만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 공익이 아니야. 얘네 지금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치? 공익 중심, 공익 따위의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고 방향성도 맞지 않습니다. Demonstrate that compromise. 3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compromise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타협. 타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타협이 늘 항상 정책의 생산성의 핵심입니다. 뭔 소리야? 타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플루언스 오형식으로 쓰였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자주 쓰여요. 특히 선지에서. 인플루언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스웰로우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이거 무슨 뜻이지? 건호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내가 말했지? 굉장히 단순하고 필수적인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가 조금씩 의역해서 2번, 3번의 뜻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음식을 삼켜요. 본능적으로 삼켜요. 왜 삼켜요? 먹을 수 없는 거라서 있는 거라서? 있는 거라서 삼키잖아요. 그쵸? 먹을 수 있으니까 삼키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음식을. 삼켰다는 얘기. 아, 이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삼켜버렸어. 여러분들도 추측 가능하잖아요. 그쵸? 수용하고 그냥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어. 이런 얘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understand랑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 단어라고. 볼까요? 매우 복잡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 뭐가 있는데요? 복잡한 문제 뭐요? 견해, 사상 이런 것들이요. 가치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설명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단어들을 사용한다고요. 완전 답이네요. criticize society 사회를 비판한대요. 왜요? 왜냐고요? 굉장히 기회에 부당하고 불공평한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비판하고 있대요.
기회의 불균등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예요. 손이 컨트리뷰션 무슨 뜻이에요? 컨트리뷰션 이게 없어. 기업, 공헌.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무슨 뜻이야, 가연아? 배포. 그러면 하늘빛 어트리뷰트 무슨 뜻이야? 속성, 특성. 어트리뷰션은 무슨 뜻일까? be attributed to 무슨 뜻이죠? 때문이다. 그죠?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거기에 귀속됐다. 귀인되다. 그지? 이런 표현 쓰죠? 귀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ttribution에. attribute 속성. 그치? 다 알고 있네. 역시 수고만이야.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쉬는 시간 5분. 자, 이제 수능 특강 꺼내보십시오. 수능 특강 진도 나갑니다. 내신은 3월 17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3월 17일부터. 그리고 그 전주까지는 어쨌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내신 범위 포함해서 더 나갈 수 있으면 더 나가고요. 일단 내신 해당하는 작년 범위 참고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2강 좀 들어가고 다음 주에 5, 6강 마무리 할 건데 22강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5, 6강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미사고 범인 23, 24 이렇게 나가고 간당간당하게 그래도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페이지 133쪽이고요. 저번에 21강에 순서 배열에 해당하는 지문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2번은 보류하고 나머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2번 할게요.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수 있는데 내용이 사실 좀 무슨 사상에 대한 얘기고 막 데카르트 얘기 나고 이래서 내용은 조금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순서 배열 풀 때 에이 선생님 A가 나온 1번 당연히 답이 아니죠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근거 없는 답의 도출 아닌가요? 그죠?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좀 되면 안 돼요? 그냥 A도 해석해서 A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지. 순서 배열은 무조건 1번 아니고 A 아니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고3이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순서 배열 문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일단 볼게요. 그리고 심지어 나온 적도 있어요. 1번으로 A가 먼저 시작되는 답으로 정답일 때가 있었다고요. 수능 문제 중에서. 자, the idea that our senses may be deceiving us. deceive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속이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감각이 누굴 속여요? 우리를 속여요. 그러한 생각은 was taken up, 취해지다, 다뤄지다, 가져와지다. 누구에 의해서? 프랑스 철학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이 가져와졌대요. 다뤄졌답니다. 그럼 일단 제시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점. 그쵸? A번. It might even be that. 심지어는요. that 이하일지도 몰라요. 뭔데요?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that the world we are experiencing.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no more than a dream. 한낱 꿈에 불과하거나 no more than 줄죠. 단지 뭐뭐에 불과한 뭐뭐에 지나지 않은 뭐뭐일 뿐. 니네가 입에 잘 붙는 걸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완개해 주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꿈 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that God, 신이나 혹은
장난기 많은 힘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믿도록 만드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때? 내용이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여지거나 거짓됐는데 그걸 막 우리를 속여서 진짜처럼 보여지게 하거나 내용이 제시 문장의 내용이 A의 내용과 방향이 같아요. 내용의 방향성이 같습니다. 그쵸? 감각이 속일 수 있으니까 뭔가 잠잔 것 같고 꿈 같고 그리고 신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B. 그러나 역접이네요. 하지만 데카르트는 그 이후에 대니아를 보여줬어요. There was one thing he could be sure of. 그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이 있다고 보여줬대요. 즉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뭐야? 멋이야.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거의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지. 확신할 수 없는데 근데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건 당연한 거야 얘들아. 맥락상. 그치? 그래 맞아.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봐봐. 제시 문장 다음에 바로 B가 오기에는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없고 부연 설명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역접이 나오니? 그치?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말한 것처럼 B 바로 앞에는 확신할 수 없어! 라는 내용이 여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B는 안 되는 거야. C. He realized that. 자, 그는 깨달았어요. Sometimes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이 gives us false impression. 거짓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거짓된 인상을 준다고요? 우리의 감각이 거짓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요? 그거 아까 제시 문장의 내용이랑 똑같은데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으니까 거짓된 인상을 주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내용의 방향성이 같은 거야 일단. 그런데 너무 땡큐이게도 예시가 있어. 예시가 예를 들면 물 한 잔 떠놓고 그 글라스에다가 스트레이트 스틱 막대 하나를 넣어. 그러면 뭐처럼 보여요? appears to be bent. 구부러져 보여요. 구부러져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거 구부러져 있어요? 아니잖아.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 감각이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잖아. 시각적인 게. 그쵸? 예를 들어줬어요. 얘들아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장 구조나 구조적인 잘 만들어진 맥락의 그런 지문들을 보면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의 개념을 언급하고 뭐 사상이든 개념이든 정의든 얘기한 다음에 예시를 보통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시가 일단 있고 자 and 그리고 만약에 we know that they can be unreliable 당연히 그것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것들이 뭔데요? 감각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감각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믿는 건 잘못된 일일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쵸? 구부러진다고 해서 정말 막대기가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 we experience with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might be false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일단 C번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은 감각은 거짓된 인상이에요.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제시 문장의 내용 방향성과 마무리가 끝까지 되고 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for example이라고 하는 연결을 통해서 예시도 잘 왔고 누가 봐도 C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했고 B번 앞에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언급돼야 된다 했죠. 근데 A번의 도입부에서는 제시 문장이랑 내용이 방향성이 같지만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We can never know anything for sure. B 바로 앞에 와야 되는 문장이 나온다고요. 확실하게 그 어떤 것도 never know,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단 얘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데카르트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B 바로 앞에 A가 와야 되고 C는 예시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라고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앞서서 얘기했던 A 이런 부분들, 심지어라고 이 정도를 또 더 세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정말 다 적용되고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각을 못 믿겠네? 그죠?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으면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데카르트가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대요. In order to be deceived, be deceived, 속여지다. 속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만약에 감각 때문에 속았다 쳐. 그럼 속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존재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는 존재해야만 한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 그거를 판단하고 추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있어야 된대요. 오케이? 자,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결과적으로 so 얘기했고 올도가 이끄는 문장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주절의 문장도 당연히 뭐가 돼요? 빈칸 추론, 함의 추론. 너무 좋은 문제예요. 난 이렇게 낼 것 같아. 만약에 시험 범위 포함된단 말이에요. 자, 비록 우리의 감각이 신뢰될 수 없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그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reason 추론하다란 뜻이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언가로서 존재한다는 건 확신한대요. 오케이, 내용 정리합니다.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죠. but 내용 정리하세요. but 그러나 생각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나라는 대상 이 존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해요. 되셨습니다. 다 했으면 22강으로 넘어갈게요. 두 문항 풀이 더 할 거예요. 22강입니다. 134쪽 게이트웨이 나갈 겁니다. 자, 얘는 25년도, 26학년도니까 25년도 9월에 나왔던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당연히 고3 거고요. 갑니다. What is soft path river engineering?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핵심 소재. river, 강, 하천. engineering, 공학. 소프트 패스 하천공학이 뭐예요?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앞서서 얘기했던 소프트 패스 하천공학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뭔 줄 아세요? is to liken. 비유하는 것입니다. it, 그 정신을, 그 공학을 to 뭐랑요? A footpath in the forest. 숲속에 있는 오솔길과 비교하는 거예요. footpath니까요. 그죠? footpath. 얘들아, like은 비유하다. 전치사 투랑 짝꿍입니다. 이렇게 A to B. A를 B와 비유하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하천공학 얘를 뭐로 비유한대요? 숲속의 오솔길이랑 비유한대요. 가정해봅시다. A tree falls across the footpath. 오솔길 가로질러 나무가 쓰러져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오솔길에 나무가 하나 툭 하고 쓰러진 겁니다. 소프트패스 대응은 소프트패스 아까 나왔던 하천공학 이 하천공학의 대응 방식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공학의 정신을 받든 대응은 would be simply to redirect the trail around the fallen trees. 오솔길에 쓰러진 그 나무 있잖아요. 그 쓰러진 나무 중심으로 길을 우회해서 간대요. 네, 숲속 오솔길에 비유했고 그리고 쓰러진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우회해서 간대요. 우회해서 간대요.
이게 소프트 패스 하천공학의 대응 방식입니다. 대응 방식. 자, 그럼요. 조금 더 개입해 볼게요. 그냥 그대로 두고 우에서 가는 거는 이 공학의 대응 방식이지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more interventionist, intervene이란 단어가 들어갔네요. 침입하다, 중간에 끼는 거죠. 그죠? 개입하는 겁니다. 개입주의적인, 조금 더 개입주의적인 대응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입 1이 되겠습니다. 개입 1, 개입 1. 어떻게 개입하는데요? would be to remove the tree. 아까 오솔길에 쓰러진 나무 있죠? 조금 더 개입해서 나무를 제거한대요. 그리고 restore the original route. 원래 오솔길로 복구시키는 거예요. 개입했으니까. 개입 첫 번째, 그 쓰러진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리고 복구하네요. 쓰러진 나무 제거, 그리고 복구하네요. 아, 근데요, 조금 더 해볼까? 조금 더 개입할게요. 훨씬 더 개입을 하는 대응 방식은 might be to straighten and pave the path. 자연 그대로의 오솔길도 다 밀어버려. 포장시켜. 그냥 매끈한 도로로 인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pave, pavement가 포장도로란 뜻이거든요. 길을 포장하는 거야. 쭉 펴가지고 오솔길 막 꼬불꼬불 이렇게 될 수 있죠. 물론 일직선으로 가는 느낌이지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막 토양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자연적인 거를 싹 다 갈아엎고 조금 더 개입해서 인위적인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게 더 to insert it more permanently in the landscape. 그 경관을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좀 더 변하지 않는 느낌이 강하죠. 그죠? 도로 깔았으니까 자연 그대로로 만약에 유지를 했다면 자연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죠. 그 오솔길에 토양이 막 비가 오면 젖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pave the path, 길을 다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펴버리고 그리고 포장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그 경관에 영원히 그 길을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리 잡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리 잡다, 삽입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머릿속에 그 경관을 영구적으로 더 깔끔하고 매끈하게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 영구적으로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영구적으로란 단어는 결국에 자연은, 여기다 부연 설명 좀 쓸까요? 자연은 얘들아 변화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길을 포장하게 되면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머릿속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쵸? The true high modernist step이요? 완전 이제 굉장히 높은 현대적인 스텝이래요. 이거는 완전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초극단. 개입 2번 설명할게요. 개입 2. 두 번째 뭐 한대요? 길을 포장한대요. 포장도로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계속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극단적 개입이에요. 극단적 개입.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패러 되는 거야, 얘들아. 이런 부분계. 극단적인이란 단어 써가지고 패러 되는 거라고요. True high modernist step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대응 방식으로 답을 구하자면 would be to create a super highway. 초고속도로. 초고속도로. 싹 다 밀어. 그냥 포장도로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를 내는 거야. 쫙 그냥. 그래서 얘 틀려요? 아니 얘도 맞아요. 초고속도로는 당연히 removes the landscape, 자연 경관, 원래 있었던 오솔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경관들 다 없애버리겠지 당연히. 완전히 다른 고속도로를 까는 일인데. 그리고 불도저로 다 밀어버립니다. straight, 똑바로. throw all obstacles in the topography. 밑에 지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형.
자연적인 지형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싹 다 둥그렇게 생긴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극단적이죠. 자, 개입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했고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 얘는요 has the unique advantage 독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intellectual modesty 이제 이게 문제야. 지적인 겸손. 이 맥락이 맞냐 이거지. 지적인 겸손. 얘들아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이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개입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을 존중해요. 자연 그대로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비둬요. 자연적인 흐름을 존중합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그대로 우회해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지식,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자연의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가 막 그 자연을 뭣도 모르고 밀어버리고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 패스 하천공학의 이런 정신은 자연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인 정보,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데스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내용 뒤에 조금 더 볼게요. With respect to. respect 있다고 존중이란 뜻 아니에요. With respect to는 얘들아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에요. 그래서 regarding, concerning 이런 단어랑 의미가 같은 거예요. 내신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단어죠. 자,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s.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이 하천의 움직임, 자연적인 거죠. 하천이 움직여. 예를 들어 만약에 자연적으로 설명했을 때 하천의 길이 이렇게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바위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뭐 당연히 물줄기는 더 두껍겠지만 당연히 물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흐름으로 인한 변동, 변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천이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지적인 지식의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소프트패스 하천공학의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아요. 겸손함. 이해되셨죠? In contrast to. 좋죠. 대조적으로. 소프트가 있으면 하드도 있겠죠. 하드 패스 엔지니어링과는 대조적으로. 얘는 개입이 겁나 되는 거지. 그지? 개입이 엄청 많겠죠. 개입을 엄청나게 막 하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하드 패스 엔지니어링과는 다르게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중요한 부분 초록색. 뭘 받아들여요? 하천의 움직임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천의 움직임. 근데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변동성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수용한다잖아. 그럼 인정하는 거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로써? 중요한 것으로서. 어떻게 이게 사소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면 이게 인정하는 거니? 존중하는 거야? insignificant랑 accept랑 연결하면 결국엔 사소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지. 언틸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으로서 수용되어지지만 그것이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입증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중요하다고 수용한다고요. 사족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backwater 몰라? 그럼 넘어가. short-lived wetland 이건 알아야지. wetland 습지 아니에요? drained 몰라? 넘어가. 얘는 뭐야? 수로. 얘는 뭐야? 늪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서 내가 쓴 거다. 이 내가 지금 쓴 단어는 무조건 그래도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근데 나열된 걸 보니까 습지, 늪지, 수로 뭐 이런 단어들 다 뭐야?
자연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지? 자연적인 느낌이죠. 소프트 패스 공학의 정신에 관련된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여기도 시험 문제를 낼 것 같아. undesirable. 이런 앞서서 언급됐던 단어들은 반대로 하드 패스 엔지니어링이 추구하는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들이죠. 그럼 여기다 desirable 이렇게 내고서는 맥락, 문맥, 어휘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간주되고 여겨진대요. 프리즘. 추정되다. 간주되다. 여겨지다. 다 똑같은 뜻이잖아 이거. 그치?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에 의해서 to be ecology. 여기도 짧은 빈칸. 특히 미사고는 맨날 이렇게 구로 내잖아요. 그쵸? 구, 투정사 구 이런 식으로. 당연히 페더에서 나오죠. 그치?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합니다. 소프트 패스, 하천공학. 이게 지금 핵심 소재고 얘네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다? 최소한의 개입이다.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한다? 수용한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연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하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천의 변동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있는 모데스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식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하천과 강과 자연에 관련된 생태계에 관련된 그런 지식에 대한 겸손한 태도. 그죠? 그걸 유지해야 된다. 됐습니다. 넘어가서 1번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졸리면 뒤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1번. 얘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커넥티비티, 커넥트 연결이죠. 연결하다. 얘 연결성이란 뜻이네요. 맞아요? 자, 근데 이 지문에서 연결성이라고 하는 커넥티비티를 다시 재정의하고 있는 느낌이죠? 컴마가 붙은 거 보니까 그렇죠? 자, capacity over landscape. 경관의 능력이래요. 경관이 또 나왔네. 그래서 경관, 자연 경관, 풍경. 경관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연결성이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 To support movement by any given species. 어떤 종이든 상관없대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종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어떤 종이든 간에 경관을 가로질러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들이 경관을 가로질러서 이동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경관의 능력을 우리는 연결성이라고 부를 거래요. 근데 그러한 연결성이 is of increasing concern for conservation biologists. 환경보호 생물학자, 보존 생물학자들에게 점차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대요. concern. 우려, 걱정이란 뜻도 있지만 관심이란 뜻도 있어요. 계속 가볼까요? As the connectivity of a landscape. 이렇게 붙여서 나올만 하죠. 그죠? 아까 경관의 능력이라 했으니까 경관의 연결성은 경관이 갖고 있는 능력이니까 경관의 연결성은 increase from 어디에서부터 증가한대요? 뭐뭐로부터?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야, 우리 아까 뭐라고 정의했어? 연결성을 경관의 능력이라고 정의했지. 근데 경관의 어떤 능력이야? 어떤 종이든 상관없이 움직일 때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했지. 그지? 근데 이번에 인간의 관점이래. 그러면 인간. 그러니까 종마다 적용이 되는 거야. 각각. 경관의 연결성이 인간 중심의 경관 연결성이 있고 동물 중심의 경관 연결성이 있는 거겠죠. 가볼까요? 그러면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그 경관의 연결성은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망 같은 거.
맞잖아요. 경관에 산에 도로 있잖아. 고속도로 봐봐요. 막 산 지나갈 때 막 도로 나고 다리 있잖아요. 경관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정리해. 인간의 관점이란 얘기는 결국엔 인간 중심의 경관 연관성을 말하는 거죠. 경관 연결성. 얘네들 뭐 한대요? 증가한대요. 그러면은 뭐 이런 도로망이나 다리나 이런 구조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요, 그렇게 함에 따라 가 어울리겠네요. Connectivity decreases for many other species. 다른 종들에게는 연결성이 어떻게 된대요? decrease 한대요. 인간 중심의 경관 연결성은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식물들이 되겠지. 다른 종들. 동식물 중심의 경관 연결성 어떻게 된대? 감소한대. 그 능력이 떨어진대. 그렇겠지 않겠니? 도로랑 다리가 많이 생기면 동물들 지나가다 어떻게 돼? 로드킬 당하고 춥잖아요. 자, 올도 뒤에 있는 주절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맞아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올도 해석합니다. 비록 우리가 may see 지각동사 many species of animals 동물종 많은 동물종들이 moving across human landscape 인간 경관을 가로질러서 움직이는 거 당연히 may see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운전할 때 아빠가 운전하다 뭐 이렇게 동물들 죽어 있거나 아니면은 막 해외 토픽 막 이런 데 나오잖아. 영상이나 이런 막 악어 같은 것도 플로리다주에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러다구만. 그치? 막 곰도 나오고. 그래요.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무브먼트. 그렇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 근데 그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올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비록 당연히 동물들이 인간이 만든 그런 경관 구조물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걸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지각동사 나왔으니까 보어 자리 ing나 동사원형 올 수 있죠. Landscapes substantially altered for human use. 인간 사용을 위해서 바꿔진 랜드스케이프요? 그거 아까 얘기했던 인간 중심의 경관 연결성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뭐? PP 형태입니다. 바꿔진 인간 사용을 위해서 상당히 변경된 바꿔진 수정된 경관은요 act as barriers 장애물이 될 수 있대요 얘들아. To movement of both animals and plant species 동식물 둘 다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경관 연결성 얘가 뭐 될 수 있대요? 장애물 될 수 있대요. 동물과 식물의 이동 장애물 그렇죠? 볼까요?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이러한 장애물들이 나 같으면 이거 시험지 낼 것 같아. incomplete. 장애물이 불완전하다? 장애물이 불완전하다고요? 장애물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장애물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장애물로서 100% 장애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 역할을 해서 동물들이 로드킬을 다 당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잘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물로서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왠지 내신에 이 지문이 나오면 incomplete을 문맥 어휘 문제로 출제하지 않을까. Many turtles 많은 거북이들이 로드킬 당해요. 이거는 이제 barriers가 완전하게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turtles는 make it 가로지르는 거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incomplete이죠. In other cases 다른 경우 볼까요? pass 지나가는 거니까 얘는 통행. 모르는 단어들을 체크하셔요. 통행이 is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뭐였는데 그냥 장애물이 된 거지. 장애물로 사용이 돼서 그래서 이동 장애물로 사용이 돼서
건너가는 애들도 있고 못 건너가고 죽는 애들도 있었어. 근데 이건 아예 자체적으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통행 불가. 아, 얘는 통행 불가구나. 이것도 있지만 통행 불가도 있는 거야. 통행 불가? 어떤 경우인데? 인간이 만든 인간 경관 연결성을 위해서 만든 거 뭐야? cities, 도시. 또 세미콜론 뒤에 있는 댐 이런 것들. 통행 불가 첫 번째. 도시. 두 번째는 댐. 그쵸? 자, 이 도시는 along landscape corridors such as river valleys. 강 계곡처럼 생긴 회랑지대 경관을 따라 있는 도시래요. 근데 그 도시가 효과적으로 eliminate genetic exchanges between previously connected plant and animals population. 이전에는 도시가 없었을 때 이전에는 서로 연결됐어. 식물과 동물의 개체군들이 서로 이전에는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동식물들 사이에 유전적인 교류를 차단해버린 거야. 없애버린 거죠. 도시가. 도시는 유전적 교류를 뭐 했어요? 차단시키고 단절시켰어요. 아무거나 쓰셔요. 차단, 단절 상관없습니다. 없애버렸어. 댐은요? 댐은 아예 영구적으로 홀드 스파닝. 산란을 중단시켰어요. 당연히 댐이 물이 막 확 쏟아지면 얘들아 거기서 어떻게 알을 낳니? 그치? By blocking travel to their breeding grounds. 산란지, 번식지로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산란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요? 댐은 뭐라고요? 산란지, 접근, 불가, 차단. 따라서 그러므로 지칭 문제 나올 수 있죠. 여러 커넥티비티가 겁나가 나오잖아. 그치? 겁나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 지금 커넥티비티가 부족하대요. 연결성의 부족은 누구 중심의 연결성 부족이에요? 당연히 동식물. 다시 말하면 생태계. 를 말하는 거겠죠? 동식물 중심의 연결성 부족은 can decrease the conservation value of remaining habitats.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존 가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감소시킬 거예요. 당연하죠. 경관 연결성이 부족한데 당연히 보존 가치가 감소되겠죠.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존 가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계속 그 경관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서식지를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아래로 떨어진대요? What is mapped area what suggested? 그 서식지가 지도상에 보여주는 영역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아래의 수준으로 보존 가치를 떨어뜨릴 거래요. 어쨌든 부연이고요. 그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래로 보존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Increasing the impact of fragmentation. Fragmentation? 이거 얘들아 2학년 때도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파편화의 영향을 증가시킬 거래요. 여기저기 다 쪼개져가지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동식물 생태계 중심으로. 좋지 않죠? 그죠? 파편화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생태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Environmental Justice. 환경적 정의. 누가 땅을 소유하는가? 2번. The economics of biodiversity. 중요한 단어입니다. biodiversity 많이 나옵니다. 생물 다양성. 이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측면. 경제학이란 뜻인데 경제적 측면. 도시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에 대한. ecological highways, 생태학적인 고속도로. enhancing wildlife connectivity, 동식물, 야생동물. 야생동물의 경관 연결성을 강화시킨다고요?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restoring ecological connectivity through urban planning, 도시 계획을 통한 생태학적 경관 연결성을 복구시킨다. 인간으로 인해서 바뀐 경관이, 이거 뭔 얘기야? 이거 패거됐네. 뭐 인간 중심의 경관 연결성. 그치? 이렇게도 패러할 수 있겠네. 인간에 의해서 바뀐 랜드스케이프가 언더마인합니다. 이콜로지컬 생태학적인 경관 연결성을. 얘 뭔데? 동식물. 언더마인 무슨 뜻이야, 지훈아? 에? 손상시키다. 약화시키다. 정답은 당연히 5번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